운동 후 30분이 이제 휴식을 하는 시간이고, 또 운동 후에 이제 그 근육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일을 했다가 본인의 휴식을 위해서 대사가 활발해지는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먹을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근육까지 전달되는 데는 실제로는 적어도 4시간 이상 6시간 정도 시간이 길게 걸리거든요. 안녕하세요. 임상영양사 김은미입니다. 네,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필요하긴 한데, 잘 먹지 못할 그런 시절에는 단백질이 이제 없어갖고 굉장히 저희가 이제 영양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했지만,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드셔도 좀 문제가 되긴 하죠. 그래서 특히 뭐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에 좀 문제가 있으신, 그러니까 뭐 신장이라던가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드시는 거는 저희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이제 제시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하루에 저희가 단백질을 영양 성분으로 한 전체 칼로리의 한 20에서 25% 이게 조금 권장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모든 단백질을 이제 우리가 반찬에서 고기로 섭취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200에서 300g 정도만 드시면 아주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드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적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음식으로 고기나 뭐 생선이나 이런 음식으로 이제 단백질 섭취하기가 좀 어려우신, 특히 이제 입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구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못 먹으니까 이제 이런 자연식 단백질 대신에 가공된 거, 그런 걸 이제 드셔도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 그런 파우더로 된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만 드시면 이제 음식을 먹는 재미나 즐거움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된 단백질을 먹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쵸.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라는 이렇게 음식을, 영양 성분을 먹게 되면 그 중에 이제 나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몸 밖으로 배설을 돼야 되는데, 이때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이 신장이라서 신장 문제가 되신 분들은 단백질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방법보다는 양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키와 몸무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몸에서 필요한 영양 성분의 양이 좀 다르겠죠. 네,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개인별로 이제 하루에 필요한 이제 단백질 양을 정해드리게 될 거고요. 보통 생각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이제 밥이라던가 채소라던가 이런 나머지 단백질 식품이 아닌 데서도 실제로 단백질 성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고기나 생선의 양이 좀 적죠. 그래서 한 일반인들보다 한 3분의 1? 예를 들어서 반찬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은 그 정도로 적게 될 거고요. 뭐 정확한 양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영양 상담하시면 정확한 양을 개인별로 처방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운동 후 30분이 이제 휴식을 하는 시간이고, 또 운동 후에 이제 그 근육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일을 했다가 본인의 휴식을 위해서 대사가 활발해지는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먹을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근육까지 전달되는 데는 실제로는 적어도 4시간 이상 6시간 정도 시간이 길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그 근육으로 바로 전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동 몇 분 안에 단백질을 먹는다, 이거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운동 후에 바로 꼭 먹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나 아니면 근육이 너무 힘든 경우에는 이제 당 성분,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먹으면 좀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백질을 먹었을 때 이게 근육을 만들거나 단백질을 이제 근육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탄수화물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만약에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면 탄수화물은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휘발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요즘 전기나 경유나 이런 것도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 자동차에서 제일
원활하게 연료를 쓰는 것이 휘발유거든요. 그래서 물론 단백질이나 지방도 일부 이제 열량을 에너지를 낼 수는 있지만 탄수화물이 제일 확실한 에너지원이고, 그리고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꼭 이런 당을 필요하는 기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뇌입니다. 뇌가 뭐 하는 기관이냐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실 우리가 숨쉬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기능도 사실 뇌에 있기 때문에 뇌가 기능을 잘 못하면 우리가 좀 원활하게 삶을 살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탄수화물을 너무 안 드시는 건 좀 문제가 되고요. 안전한 양은 굉장히 적긴 하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양은 에너지 섭취의 한 반 정도를 드시는 거나 조금 더 많이 드시면 한 60% 정도 권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로는 진짜 칼로리가 없습니다. 단맛만 나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살을 찌는 데는 이제 영향을 주지 않겠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음료들 중에서 이제 당 성분을 완전히 감미료로, 이제 인공 감미료로 대체한 것들이 이제 저게 제로 음료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살 찌는 거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조금 요즘의 문제가 이런 인공 감미료들이 과연 안전한가? 이거는 확실한 결과가 아직 그 연구 결과나 이런 게 나온 게 없고, 오히려 요즘 점점 그것이 다른 문제를 이제 일으킨다라는 보고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고 제로 음료들을 마음껏 드시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제로 콜라라 그러면 칼로리는 없겠지만 콜라 안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또 산성과 염기성 문제가 불균형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럴 수는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젊을셋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단단한 단백질, 고기라던가 오징어 이런 건 드실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뱃속에 들어가서도 소화가 좀 천천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신 좀 부드러운 단백질, 생선이라던가 두부, 콩으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은 좀 부드러운 것들은 아무래도 소화가 좀 편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좀 부드러운 단백질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많은데, 마치 고기를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겠지만, 그렇다고 식물성 단백질만 드시는 것도 또 좋은 건 아닌 게, 단백질 안에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들은 사실 동물성 단백질 좀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셨을 때 무조건 식물성 단백질만 드시는 건 사실 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형태의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주로 두부나 콩 종류겠죠? 이런 걸 같이 드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답은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이라는 그 제시된 자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한 50에서 60%, 단백질은 20% 내외, 그리고 지방은 20에서 30% 내외. 이 정도로 이제 비율을 맞춰서 먹는 거를 이제 보통 권장을 합니다. 단백질이 좋다고 단백질을 많이 먹고 지방을 탄수화물을 안 먹거나, 아니면 살 많이 찐다고 지방을 한 개도 안 먹고 이러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좀 적당히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이 한 50, 60%, 지방과 단백질은 한 20, 30%씩 이 정도로 해서 맞춰 드시는 게 제일 아이디어랑 건강식 드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